안녕하세요. 웹표준 강좌의 배재영 강사입니다. 웹표준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웹표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실무에서 실제 웹표준에 의한 웹사이트 제작을 하는데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좌는 그 첫 번째 강좌로서요. 어, 첫 번째 강좌에서 진행할 내용은 웹 접근성과 웹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웹 표준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웹 접근성이라는 어떤 용어도 많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부분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강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제가 예를 한번 들면요. 자, 지하철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많은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철 타고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점에 도착을 했다면 내려서 다시 또 많은 계단을 올라와야 되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뭐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들을 특별한 그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걷거나 해서 여러분들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고 또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면 이제 에스카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또 에스카레이터 부분에는 또 이제 장애인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리프팅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지하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만 몸이 성한 사람들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상관없이 탈 수 있도록 한다. 즉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방법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 걸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죠.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걸어서 갈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또 힘이 들긴 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버스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기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인천을 경유해서 이런 식으로 부산으로 가는 배편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말을 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즉, 그 방법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접근성 부분을 본다면 접근할 수 있는 루트, 길을 여러 가지로 내놓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옵션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웹이라는 것도 보시면요. 웹이라는 게 어떤 불특정 다수만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에 어떤 몇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털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그 취지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사들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또 내용 원하는 어떤 그 내용을 찾아서 또 경우에 따라서 문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이제 웹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기 어떤 신체적이거나 환경적인 요건이 좀 나쁘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웹 접근성입니다. 웹 액세서빌리티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의한 차별 및 제한이 없이 동등하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웹의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체적 조건이라는 거는 일반 사용자는 물론 장애인, 그 다음에 고령, 뭐 노약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즉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건 또 뭐냐면 다양한 기기, 최근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열기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뭐 PC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죠. 모바일 핸드폰, 그다음 스마트폰, 그 다음에 PDA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와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윈도우 계열, 윈도우 XP라든지 뭐 비스타, 뭐 7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유닉스 계열도 있을 수 있고 또 애플에 사용하고 있는 OS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운영 체제,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라는 것은 뭐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즉 웹사이트를 볼 수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죠. 그게 바로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뭐 오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또는 컴퓨터의 사용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기들의 사용들이 다를 수가 있죠. 고사양뿐만 아니라 저사양 그리고 회선도 굉장히 그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회선이 있느냐 하면 나라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회선의 그 성능이 좋지 못한 저속 회선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상관없이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경우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 환경일지라도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즉 웹 접근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구나가 이 웹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그래서 이제 웹 접근성을 지킨다. 즉 이 웹 접근성을 지키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장점이 있느냐.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거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 노약자들의 사용자층이 당연히 증대가 되겠습니다. 확대가 되겠죠. 위에서 얘기한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신체적 조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새로운 기기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기기에서만 이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웹 접근성이 좋지 못하죠. 그렇지만 다양한 환경과 기기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위의 부분, 신체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을 다 기능을 높이 증대시키기 때문에 접근성이 당연히 좋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내용하고 같은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운영의 미도 더 느릴 수가 있겠죠. 법적 규정에 대한 준수. 자,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대한 법률이 이제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도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 자,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준수되는 이런 장점이 또 있고요. 또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층이 어떤 회사 홍보 페이지, 즉 회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음으로 해서 그 회사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겠고 홍보에도 굉장히 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웹 표준하고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웹 표준을 지키게 되면요. 웹 표준을 지키게 되면 웹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웹 표준보다 웹 접근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웹 표준을 잘 지키게 되면 웹 접근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웹 접근성을 모두 다 지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웹 접근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스크린 리더를 예를 든다면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이제 웹사이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특정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그 읽어주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물론 이제 표준을 지켜야 되고요. 이 표준에서 또 스크린 리더를 이용한 여러 부분들의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표준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접근성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표준 안에서 다시 접근성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면 그 부분들은 추가를 해주는 뭐 그런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웹 표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웹 표준이라는 거 뭐고 누가 만드느냐, 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웹이라는 게 어떤 특정 우리 국가를 예를 든다면 정부라는 단체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법적인 규정을 하고 강제적인 어떤 그런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웹은 또 특히 웹은 이제 생각보다 처음 이제 시작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즉 표준들을 만들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웹을 사용하면서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웹 브라우저에서 보는 내용들이 어떤 웹 브라우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표준안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품 만드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볼트너트 만약에 표준안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면 볼트 만드는 회사와 너트 만드는 회사가 표준 없이 그냥 만들어버리면 이게 서로 맞지 않겠죠. 근데 표준의 규격이 있다면 동일한 회사에서 만들든 그렇지 않든 그 표준에만 맞추어서 만들면 다음에 이제 볼트 너트 맞춰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웹도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강제적인 기관은 없지만 웹의 표준을 규정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W3C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웹에서 표준적으로 웹 표준이라는 거, 웹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나 규칙으로서 W3C에서 토론을 통해서 나온 권고안을 말합니다. W3C 사이트는요, w3c.org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가별 부분에서 우리나라 한국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W3C 대한민국 사무국 사이트에 오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표준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최근의 동향들을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W3C라는 게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이 W 3개 들어간다 해서 W 3개, C는 컨소시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권고안이란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이 W3C에서 첫 번째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표준안, 이 제한된 표준안인데요. 드래프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다음으로는 이제 워킹 드래프트,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듬어진 형태죠. 작업 표준.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 되기 전 단계인 캔디데이트 레코멘데이션. 확정될 표준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표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토론을 이제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레커멘데이션 확정 표준안입니다. 바로 여기 이 확정된 이 레커멘데이션을 공부하면 이게 바로 표준이 되는 거죠. 웹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3C에서 나온 이 권고안을 지켜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웹 표준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권고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비표준이 되고 혹은 이제 독자 확장 요소가 됩니다. 보통 이제 웹 브라우저가 예전 그 웹이 이제 그 발전을 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웹 브라우저를 내놓았는데요. 서로 이제 웹 브라우저 회사가 자기네 기술이 좋다라는 걸 이제 우월하다는 걸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그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이 되는 그런 독자 확장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표준 안으로 채택이 안 된 경우 바로 독자 확장 요소로만 되는 거죠. 일례로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나온 그런 그 독자적인 확장 요소 예를 한 들어보면 글자 흘러가는 마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mp3라든지 웨이브 파일 재생하는 이제 비지 사운드 같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레이어는 이제 div 사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레이어라는 그 태그를 이용해서 요소를 써서 독자적인 이런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표준안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독자 확장 요소인 비표준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웹 표준을 지킨다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관련 기술이 필요하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HTML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타일 시트도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 표준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HTML하고 CSS입니다. 여기 좀 확장된 게 이제 XHTML이죠. 원래 이제 HTML이 웹을 이렇게 보편화하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쉽기 때문에 익히기 쉽기 때문에 좋았지만 문제는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너무 느슨하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생시키지 않고 대략적인 코딩을 하더라도 그대로 이제 표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적인 여러 기기라든지 이런 확장성이 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XML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XML은 구조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바로 표현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HTML 즉 수많은 HTML 페이지들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XML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모두 XML화 하기가 곤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HTML이 쏟아져 있고 쏟아져 나왔고 그런 것이 웹사이트에서 이제 다 구동이 되고 있죠. 그걸 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개의 부분을 이제 접목을 해서 HTML에 조금 이제 부족한 이런 그 엄격성이 부족한 것을 엄격성을 좀 키운 게 바로 XHTM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이제 그 웹 표준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XHTML 공부하고 바로 스타일 시트, 즉 스타일을 규정하는 스타일 시트 부분이죠. 물론 그 외에도 웹 표준에 DOM과 ECMA 스크립트,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DOM과 이제 ECMA 스크립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요. XHTML과 CSS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 웹 표준안을 지키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웹 표준을 지키게 되면 웹 접근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웹 표준은 웹 접근성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검색 기능이 향상된 웹사이트 구현이 가능합니다. 웹 표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헤드에 보면 이제 메타 태그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지되었던 테이블 구조. 자, 테이블 구조가 표준이냐 표준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표준입니다. 표죠. 테이블. 표가 그 표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표를 필요로 하는 데 써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이제 표를 썼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거 뭐냐 하면 표라는 게 어떤 그 표로서 필요한 부분에 표를 썼어야 되는데 즉 뭐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 제목과 가격 뭐 내용 이렇게 나오는 이런 항목이라면 이건 표로서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모두 표로 했다는 거. 레이아웃이 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표로 될 필요가 없죠. 예, 그런 불필요한 뿐만 아니라 이 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어떤 부분이 제목이 되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 건지 어떤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시켜 놓습니다. 특히 H 태그 제목 있죠? 제목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구성을 함으로써 검색 기능이 향상된 웹사이트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조와 표현의 분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구조라는 건 바로 HTML 혹은 XHTML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표현. 요거는 바로 CSS죠. 구조에서도 이제 HTML은 4.1 버전, 그 다음에 XHTML 1.0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앞에서 이제 XHTML 말씀드렸다고 HTML은 그런 표준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HTML 4.1 버전은 01 버전이죠. 정확하게 4.01 버전 표준이에요. 그리고 XHTML 1.0도 표준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ML로도 구성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XHTML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웹페이지 만들 때 난 XHTML을 쓸 건지 HTML을 쓸 건지 이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지 표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HTML 요소 즉 구조와 그다음 표현 CSS 이런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즉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디자인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 스타일 시트 표현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 쉬워지는 겁니다. 유지 보수 쉬워지니까 당연히 비용은 절감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비용 절감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와 표현이 분리됨으로써 코딩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코딩 수가 준다라는 거죠. 코딩 수가 준다는 건 그만큼 웹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빠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서버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트래픽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호환성의 확보 웹표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브라우저 또 혹은 여러가지 다양한 어떤 기기들 그 핸드폰, 뭐 스마트폰, 뭐 PDA 이런 부분들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즉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웹 접근성 무엇이냐, 웹 표준 무엇이냐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웹 표준도 준수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웹 접근성까지도 준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는 이런 추세로 가게 되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코딩에서 조금 벗어나서 표준에 맞는 코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강좌, 즉 웹표준 강좌 첫 번째 강좌 진행해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